안녕하세요. 데이터와 경기 흐름, 그리고 팀 전력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해외 야구 주요 5경기를 선발 투수, 타선 전력, 불펜 안정성까지 종합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른 스포츠 분석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파나마 vs 쿠바. 첫 번째 경기입니다. 파나마와 쿠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파나마의 선발 투수는 로건 앨런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에서 활약하며 8승 11패 평균 자책점 4.25를 기록했고 시즌을 치르면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좌완 투수입니다. 다만 스타일 자체는 강속구 투수라기보다는 기교형 좌완 투수에 가깝습니다. 평균 구속이 약 91마일 정도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구위로 타자를 찍어 누르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구수 제한 65구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타자들을 상대하면서 최소 4이닝 이상을 버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상대가 쿠바 타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로건 앨런의 스타일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나마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여러 포진에 있는 팀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의 파괴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리드오프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호세 카발레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세 카발레로는 출루 능력과 수비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테이블 세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파나마 역시 약점은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장타력이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찬스 상황에서 장타가 나오지 않는다면 득점 생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불펜 안정감입니다. 불펜 전력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이닝을 끌고 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쿠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쿠바의 선발 투수는 리반 모이네로가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에서 MVP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시즌을 보낸 투수입니다. 현재 구위만 놓고 보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좌완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반 모이네로는 국제대회에서 유독 기대만큼의 투구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선 전력을 보면 더 큰 차이가 보입니다. 이번 쿠바 대표팀은 예전처럼 메이저리거들이 대거 포함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선 파괴력이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베테랑 타자인 알프레도 데스파이네가 여전히 중심 타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봐도 현재 쿠바 타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번 쿠바 팀은 기동력 야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전통적으로 강했던 타격 생산력 역시 과거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펜 역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감에서 아쉬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양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선발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그만큼 1차전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쿠바 타선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로건 앨런의 투구 스타일이 꽤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리반 모이네로는 좋은 투수지만 국제대회 경기력 기복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쿠바는 예전의 쿠바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파나마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 분석. 전력 균형과 현재 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파나마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경기 베네수엘라 vs 네덜란드. 이어서 두 번째 경기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네덜란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의 선발 투수는 레인저 수아레즈가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말 그대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만들어낸 투수입니다. 레인저 수아레즈는 좌완 투수이면서도 싱커를 중심으로 땅볼을 유도하는 스타일의 투수입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즌 초반에 강한 투수라는 점입니다. 경기 초반 컨디션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타선을 구성한 팀 중 하나입니다.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를 시작으로 메이저리거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라인업입니다. 타격만 놓고 본다면 이번 대회 참가팀 가운데서도 티오피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팀의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살바도르 페레즈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수로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마다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중남미 팀들은 타격은 강하지만 불펜이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대표팀은 불펜 전력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네덜란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선발 투수는 라스 슈어가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60경기 이상을 던진 경험이 있는 투수이며 이후 미국 무대를 떠난 뒤에도 꾸준히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선발로 활약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스타일 자체는 9위로 승부하는 투수라기보다는 기교형 투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대표팀 상황에 따라 선발 투수가 변경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타선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투수력에 비해 타선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특히 중심 타선에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중심 타선의 파괴력만 놓고 보면 충분히 위협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위 타선입니다. 하위 타선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격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국제대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대형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네덜란드에게 한 가지 확실한 강점은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 투수 켈리 얀센의 존재입니다. 만약 네덜란드가 경기 중반까지 리드를 잡는 상황을 만든다면 마무리 켈리 얀센까지 연결하면서 경기를 잠글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네덜란드 타선의 화력은 예전 국제대회에서 보여주던 수준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선발과 타선, 그리고 불펜까지 전체적인 전력이 상당히 안정적인 팀입니다. 특히 레인저 수아레즈를 상대로 네덜란드 타선이 초반부터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라스 휴어의 9위로는 메이저리거들이 포진한 베네수엘라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마무리 켈리 얀센까지 리드를 지켜서 연결해야 하는 경기가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분석.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타선 파괴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베네수엘라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분석됩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베네수엘라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영국 vs 멕시코. 이어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영국과 멕시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영국의 선발 투수는 벤스 월리가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투수로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경험이 있는 투수입니다. 다만 메이저리그에서는 2017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춘 이후 현재는 영국 대표팀에서 꾸준히 등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수 스타일 자체는 경험과 노련함을 활용하는 유형이지만 국제대회에서는 확실한 한계점이 드러났던 투수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특히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짧은 이닝에서 강점을 보이는 투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영국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타선은 사실상 재즈 치좀 주니어가 공격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즈 치좀 주니어의 활약 여부가 곧 영국 공격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스 톰슨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타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타선 깊이를 살펴보면 공격력 자체는 강한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위 타선에서는 해리 포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포수 자원이지만 공격과 출루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줘야 타선이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팀에서 가장 큰 약점은 역시 불펜 전력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를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선발 투수는 하비에르 아사드가 1차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시카고 컵스에서 4승 1패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하며 나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준 투수입니다. 하비에르 아사드는 싱커를 중심으로 승부하는 투수입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싱커의 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타자들의 타구를 땅볼로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멕시코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는 랜디 아로자레나를 중심으로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타선을 구성했습니다. 초대형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라인업 전체를 보면 어디 하나 쉬어갈 타순이 없는 지레바 타선에 가깝습니다. 특히 상위 타선 3명의 공격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위 타선에서도 알렉 토마스와 호세 오르티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타선 연결 능력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불펜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너무 빨리 내려가게 된다면 불펜을 예정보다 빠르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멕시코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즈 치좀 주니어의 합류로 인해 영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영국은 아직까지 야구 강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특히 하비에르 아사드를 상대로 영국 타선이 초반부터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벤스 월리 역시 짧은 이닝에서는 나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지만 3년 전 WBC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상당히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무엇보다 불펜 약점이 뚜렷한 팀입니다. 반면 멕시코는 선발과 타선 불펜까지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가 더 안정적인 팀입니다. 최종 분석. 전력 차이와 팀 밸런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멕시코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멕시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콜롬비아 vs 푸에르토리코. 이어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콜롬비아와 푸에르토리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콜롬비아의 선발 투수는 호세 퀸타나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의 확실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투수로 지난 시즌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96을 기록하며 여전히 경쟁력을 보여준 투수입니다. 호세 퀸타나는 전형적인 노련한 좌완 투수입니다. 삼진으로 타자를 압도하기보다는 맞춰 잡는 투구 스타일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고 가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구를 많이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 타선의 집중력이 좋다면 장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콜롬비아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이번 대회에서 타선 전력이 약한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지오 어셀라가 4번 타순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타격 파괴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문제는 하위 타선입니다. 하위 타선의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이 경기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장타력 부족입니다. 득점 찬스에서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타자가 부족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기가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푸에르토리코를 살펴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세스 루고를 선발로 내세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세스 루고는 지난 시즌 캔자스시티에서 8승 7패 평균 자책점 4.15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시즌에 좋은 활약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투수입니다. 세스 루고의 특징은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는 투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쿼터 구종이 집중적으로 공략당하면서 난타를 당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세스 루고는 시즌 초반에 강한 투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회 초반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푸에르토리코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푸에르토리코 대표팀은 전원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된 타선입니다.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균형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라인업 전체적으로 공격 연결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수비력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번 대회 참가팀 가운데서도 수비력만 놓고 보면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팀입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중심 타선이 조금은 기복이 있는 장타형 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에 따라 타격이 폭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침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푸에르토리코에게는 확실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 투수 에드윈 디아즈가 버티고 있는 불펜입니다. 경기 후반 리드를 잡는다면 에드윈 디아즈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불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부상 없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경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타선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입니다. 세스 루고의 컨디션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콜롬비아 타선이 쉽게 공략하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입니다. 호세 퀸타나 역시 노련한 투수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푸에르토리코 타선의 압박을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분석. 전력 밸런스와 타선의 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푸에르토리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로 분석됩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푸에르토리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도미니카 공화국 vs 니카라과.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니카라과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발 투수는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완전히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만들어낸 좌완 투수입니다. 특히 강력한 싱커 패스트볼을 앞세운 투구로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좌완 강속구 싱커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커의 위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타자들이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땅볼 유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투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구위만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니카라과 타선을 상대로 충분히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도미니카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타선은 말 그대로 올스타급 라인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선의 깊이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40홈런을 기록했던 주니어 카미네로가 7번 타순에 배치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라인업 전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준비 과정이었던 시범 경기에서도 타선의 파괴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된 상황입니다. 상위 타선은 물론이고 하위 타선까지도 언제든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팀입니다. 그리고 투수진 역시 강점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불펜진 역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 후반 리드를 잡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니카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카라과의 선발 투수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유력합니다.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는 밀워키 시스템에서 기대를 받았던 투수였지만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재 니카라과 대표팀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65구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니카라과는 비교적 빠르게 불펜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니카라과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카라과 타선은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중심이 된 라인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타자는 마크 비엔토스입니다. 결국 니카라과의 공격은 비엔토스 앞에서 얼마나 주자를 쌓아주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니카라과가 짜내는 야구에 비교적 강한 팀이라는 점입니다. 큰 장타보다는 번트와 작전 야구를 활용하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끈질긴 공격 스타일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또한 니카라과는 국제대회에서 종종 불펜을 활용한 벌떼 야구 전략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번 대회에서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선의 파괴력은 미국 대표팀과도 비교될 정도로 강력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선발 투수진과 불펜 역시 안정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가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물론 니카라과가 국제대회에서 이변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팀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변 역시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팀들과의 경기에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처럼 전력 차이가 확연한 매치업에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분석. 선발 투수 타선 파괴력 불펜 전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은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력에서 앞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